국민의힘 공천파동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두 번째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부터 회의 진행할 사안이나 의제가 거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광주 쪽에 이제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저는 사전에 지도부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도부도 이런 걸 알고 있었다? 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대표님께서 또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그 판단을 이제 결정을 존중을 하고 또 응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이제 급작스러운 그 지난번 첫 번째 그 주말간에 일어난 그런 소동하고는 또 이제 결이 다르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하세요. 본인 출마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관위원장직을 떠들썩하게 공천을 뭐 난리를 치면서 본인 정치했나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공천의 기준을 처음 제시를 할 때 네. 청년, 뭐 젊은 피로 수혈하겠다. 그 다음에 뭐 혁신 여러 가지 또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간에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을 좀 배제하자. 공천 배제 5대류 같은 것도 설정을 하시고, 그래서 개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셨던 것도 맞고, 본인께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후보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솔선수범해서 또 출마를 한다고 또 결심을 하셨잖아요. 차라리 공천위원장 맡을 때, 공관위원장 맡을 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가시는 마당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출마하면서 공관위원장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에 있으면서 본인이 인재로 출마하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맡으면 안 되죠. 이제. 지난번 총선 때도 우리 그 광주의 박은식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출마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를 이 비례 명단에 넣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말 인재 중에 인재거든요. 그렇죠. 호남 출신의 호남 그 대한 포럼이었나요? 그 이제 단체도 운영을 하였고 또 내과 의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괜찮은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물론 추천을 했지만 본인이 인재영입위인데 본인이 인재로 또 뭐 비례 들어가는 거는 싫다. 그래서 광주를 출마를 했다. 네네. 그것도 광주 출마도 이제 나중에 조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인재영입위 나갈 활동이 사람이 끝나고.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정현 위원장님도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어느 정도 이제 큰 가닥은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신 게 그 강남구청장이나 아니면 송파구청장처럼 굵직한 이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은 다 공천이 끝났어요. 그래서 큰 조각은 다 맞췄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그럼 가장 험지에 출마를 모범적으로 하면서 당에 이 선당후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본인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호남에도 많은 지자체장이나 아니면은 시구 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그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광주 전남 이 통합 시장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 기계의 에너지의 차이가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어르신이잖아요. 우리 이정현 전 의원님, 또 대표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선봉에 나와주시면 나머지 이제 기초 지자체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김의원 대변인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정현 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어쨌든 잘 가고, 그냥 중립적으로, 전략상으로 잘 가고 있는 건가? 저는 중립적으로 얘기를 좀 못할 것 같고요. 공천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장 확정 났습니까? 경기도지사 확정 났습니까? 확정 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공천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51대 들어갔는데 과연 이렇게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컷오프 된 분들이 선거운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봉합이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공천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그만두시는지 전 진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잠깐 요거 사진 띄워볼게요. 차기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를 저희가 몇 개 이제 봤는데, 야 지금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위고요. 물론 가상 대결입니다만은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 대구시장 가상 대결을 해도 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 후보들만 따로 본 뭐 조사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추경호, 두 분이 지금 빠진 상태로 네네 컷오프된 거 빠진 상태로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이정현 뭐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공간에서 한 결정 이게 맞는 건가. 이러다 뭐
대구도 넘어가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제가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님 사퇴문을 한번 좀 따라 써봤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공천은 권력이 아니라 관리라는 원칙을 세우려 했다. 공천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낙하산 공천, 거래 공천, 개파 파벌간 나눠먹기 공천을 배제하려 했고 공관위를 당내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 뭐, 국힘에서 하지 않은 것만 했다고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는 없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뭐 누구 배제하려고 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 적어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여기서 컷오프 시키고 뭐 저 보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저러한 것들이 다 의구심 상태로 남겨놓고 그냥 나가시기 직전에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건 선당우사로 좀 받아들여라. 난 선당우사 개념으로 저기 아주 극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마치 공관위원장으로서 전공 과목은 공부하지 않고 봉사 점수로만 학점 채우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와. 그렇잖아요. 야. 수긍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지 않은 것만 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하고 그렇게 좀 빠질 수가 있지? 그러면 누가 과연 험지 맞아요. 거기 어떻게 출마할 수가 있겠어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나갈 때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게 참 궁금한 저희가 거예요. 매일신문이 주로 이제 구독자분들 가운데 대구 쪽도 TK가 많으시기 많으시죠. 때문에 지금 거기서 우리가 국힘 자판기냐라는 얘기 나왔고 김부겸 그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힘을 버려야 대구가 산다.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제가 김부겸 의원님은 전 총리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 2016년에 한번 당선되고 20년에 낙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코로나 가 정말 극심하게 터졌을 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 가운 입고 내려와가지고 코에 이만큼 자국 찍혀가면서 사람 구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요 극우 세력이 뭐 코로나를 퍼뜨린다. 예.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낙선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로 있다가 양평 가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내가 왔다. 국힘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우리가 지금 후보가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지. 우리가 후보가 정해지면 과연 누가 대구를 정말 위하는 사람인가. 그거는 아마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근데 하실 지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명확한 해요. 거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내분이 자꾸 이니까 그쵸. 지지율이 급락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두 달 사이에 무당층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40%가 넘었죠. 지도부에서 뭐라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대로 놔둘 것인가. 저희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도부에서 이건 제가 들은 바로는 그냥 깔끔하게 다 같이 경선하자가 원래는 지도부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공관위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얘기로는 있었고.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이정현 위원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의견이 달랐던 거죠. 소통은 돼요?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어, 이정현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 전화 잘 안 되시죠? 왜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만 있어? 아, 제가 근데 저는 예. 이거 그 대구 분들이 뭐 이렇게 자판기냐 뭐 이런 표현 하셨다는데 저는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또 무슨 말이 나올지 정말.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로 저희 보여줬던 건 뭐 차기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 해서 김부겸 그다음에 이제 국힘 후보들 쭉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힘 대구가 정말 그 뭐지 이렇게 경제가 별로 안 좋은 지 한참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수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보수의 텃밭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결국엔 이분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건데 그런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계속 보수의 당을 이렇게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시고 이렇게 뽑아주셨지만 많이 참았죠. 예, 많이 이분들은 참았어요. 그럼 정말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대구에 나갈 거야, 대구에 나갈 거야라고는 하지만 대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구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이 어떤 걸로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젠다는 전혀 없어요. 그럼 지금 뭐 추경호 후보나 유영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구 동네를 잘 모른다고 해서 또 토론하다가 이제 문제가 좀 되고 네. 했었는데 이분들이 정치를 다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네. 대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근데 경제 발전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줬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정부 때는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좀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있었겠지만 뭐 그게 이제 끝까지 가지 않았고 탄핵을 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야당 신세가 된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구는 제가 그쪽이어서 너무 잘 알지만 여러 가지 그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지율 1위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이고 이진숙 위원장님 뭐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친한 분이기도 한데 대구시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의견들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서 잘라내려고 그 방통위를 방미통위까지 바꿔가면서 국회로 갔으면 내치고, 좋겠다는 거죠. 그쵸 내치고 거기다가 체포까지 연휴에 체포까지 시킬 정도로 이재명이 탁 찍어서 공격하는 사람인데 대구시장 되면은 대구가 완전 공격받는 거 아니겠느냐 무섭다라는 그 얘기가 사실은 오히려 있었습니다. 국회로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취합을 했고 대구시당까지 가서 이제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속 시원하게 우리의 여전사 이진숙 1위 올려서 시장 딱 만들어. 이건 그러고 다른 나면 시각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후에 이재명 정권 지금 4년 남았는데 대구 두들겨 맞을 어떡할까? 것이냐. 그게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다른 시각이에요. 저는 이진숙 이제 후보를 국회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네. 대구 시민의 속마음은 이진숙이라는 그 카드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입을 피해? 그렇죠. 대구가 더 낙후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 전에 홍준표 시장님 뭐 저 좋아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임기를 다 못 채웠잖아요. 그렇죠. 예. 중간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이제 대구시장 그만두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에 공백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부시장도 있고 대행으로 이제 역할을 잘 하셨겠지만 그 대구가 중간에 붕 떠 있는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이 행정을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대구 시민들 여러 가지,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선으로 다자 경선을 붙이자고 하는 그 지도부의 입장도 있었고 공관위의 입장도 있었고 대구 시당의 입장도 있고 그런 당원분들 대구 당원분들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사실은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1, 2위 컷오프에 대해서 이것을 뭐 딱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볼 게 아니라 네. 당 입장에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이진숙 후보는 그렇고 주호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이렇게 김효은 대변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국힘 얘기다 보니까 근데 저희 이 얘기는 정말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30년째 GRDP가 대구가 꼴찌예요. 그 바로 앞이 광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역색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대구에 나가면 무조건 보수 찍어주고 광주 나가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민주쪽 찍어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성장 발전 아젠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좀 느슨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도 제가 출마를 해봤지만 험지에 나가서 어렵게 당선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음 4년 뒤에 너무나 매섭게 심판받을 거를 알고 일을 하는 것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를 좀 보면은 대구 지역이나 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 예 맞아요. 네 그런 좀 느슨함의 저는 차이는 있죠. 그냥 지금도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나가면 여전히 보수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를 찍어줄 거야, 우리를 밀어줄 거야. 근데 저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자체도 그래서 민심이 저는 많이 안 좋다고 저는 보고. 그 진짜 개인 의견인데 네. 국민의 저는 뭐 정치 프로도 하고 뉴스도 하고 옛날부터 했는데 가장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공천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효은 대변인 같은 젊은 피를 험지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안전한 데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득표율이 높은 당선권 곳에 아니지. 가서 일단 맞아. 대비를 시켜야 돼요. 그때 근데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서 아니 그 빵을 그만 먹어야 되거든. 처음부터 안 먹어도 돼. 낙선의 경험을 쌓지 말란 네. 아니 말이야. 근데 진짜 처절하게 선거운동 해봤어서 그래서 그 간절함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당시에. 스타성 있는 인물이 있으면은 그쵸. 정말 딱 그 아, 정말 될 그쵸. 만한데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김동완 네. 국회의원처럼 음. 서대문구에 딱 꽂아주죠. 금태섭 의원 네. 드러냈던 거 네, 생각해 그쵸. 보세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은 네.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가 민주당은 다른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고 국힘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국힘은 이제는
그 전에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는 거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주당은 목소리도 싫고.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가 있고 국민의힘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주호영 의원 같은 육선 했잖아요. 예. 좀 참신하고 정말 대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을 그렇죠. 배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진숙 위원장님 그 헌재 앞에서 시위하실 때도 전 참여를 했고 또 저서에도 제가 또 이제 인터뷰로 참여를 했었어요. 예, 예. 많이 도왔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 우리 대변인 많이 도왔어요 여러 사람. 네. 한동훈 대표도 돕고 다 도왔어.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동혁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제가 당직을 하는 거니까. 돕기만 할 것인가. 아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진숙 위원장님 관련해서는 그래서 왜 1위를 컷오프 시켰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방식이 지난 후보 바꿔치기를 연상시키듯이 거친 건 맞다. 저는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그치. 위원장님께 정말 너무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네. 저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할까요? 저 답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이 그 컷오프를 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이제 발표를 하신 게 있잖아요. 그럼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쓰일 수 있는 곳에 재배치를 하고 이런 이 대목이 이게 약속으로까지는 해석이 되면 좀 위험하지만 네. 염두에 둔 그런 컷오프였다라고 전 사실 생각을 하죠. 아니 근데 네. 염두해 두셨으면 그냥 단수 공천 딱 주면 되잖아요. 경선은 또 왜 시키시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재보궐. 이렇게 경선했다. 재보궐, 이렇게 재보궐. 발표했다. 네, 재보궐은 뭐 그거는 뭐 전 개인적인 전 저의 대구 개인적인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재보궐. 대구는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온갖 네. 뭐 국힘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다 하고 싶어 할 중진 거 뭐 아니에요. 초선 할 것 없이 다 네. 대구로 몰리는 것 현상만 봐도 많이 좀 죄송합니다만 한심한 노릇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그 함께 하셨던 위원님들의 이 공천 사태에 대해서 윤호개인으로 시작해서 한동훈 만세로 끝난 광역 비례 공천을 보고 큰 실망을 하시면서 오늘 공관위원장 사퇴 기자회견 할 때 제가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댓글을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제가 방송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만 정말 인상 깊은 댓글 하나만 딱 소개해 드릴게요. Love Our Service님 진짜 똥 싸놓고 도망가네. 아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 이거 보고는 좋아요가 막 달리는 거야. 이거지. 아니 근데 이거 저 봐봐요. 그러니까는 저희 수성님이 저한테 질문했었는데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우리 몰라요. 당의 공천관리위원장도 존재가 공천관리위원장은 원래 그래야 존재감을 돼요. 드러내는 존재가 그래. 아니에요. 근데 그 뭐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때 막 갑자기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카키색 옷 입고 등장하신 야상. 게 네. 예, 선고 난 다음 날 갑자기 카키 저거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컨셉을 잡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헷갈려하는 게 후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후보 외의 사람들이 자꾸 주인공이 그러니까 되려고 이성- 하는 거예요. 공관위원장도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그 그러니까 청년 지금 나간다 오디션에 그러시잖아요. 그 본인도 청년 후보니까. 그 본인이 청년을 플레이어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주인공이 돼서 후보들이 빛나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 속보 같은 게 뭐냐면 법원에서 김영한 충북지사 국힘 경선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또 국민의힘에 그렇게 네.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네. 또. 저희 이런 가처분 부분들이- 인용 똥 닦고 전문당이잖아요. 가라고. 모든 가처분이 다 인용이 나고 있는데 보통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지 않나요? 정당의 굉장히 일을 놀라워, 지금 법원이 국힘은. 다 제동을 거는 아니 국힘은 정말 네. 하나하나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왜 이러는지 그리고 모르겠어. 아까 그 진짜. 주호영 법원에다 물어보세요. 주호영 후보님 얘기를 하셨는데 주호영 후보님이 얼마 전에 뭐 이제 유튜브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대구시장을 나온 건 자기는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동의를 많이 저는 안할것 같은데. 그 아, 봉사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뭐 봉사의 뜻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제 급식 봉사 아니면 뭐 요즘에 유기견 봉사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헌신하고 가져오는 것이 봉사예요. 근데 과연 대구시장이 봉사하는 자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자, 그러면 봉사할 거면 현지 제가 가셔야죠. 이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정말 if예요, if. 만약에 컷오프가 없었고 뭐 이렇게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계속 경선을 대구에서 총 9명이 다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네, 컷오프 아예 없이. 그러면은 1차 하고 이제 뭐 그 한 4분 정도 추려진다고 하면 그러면 원내 인사분들이 있고 원외가 있잖아요.
근데 대구는 원내가 다선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네. 선수의 그 위계 질서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다 붙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느 쪽을 다 지지 선언을 하게 될까요? 아 근데 여기서 주호영이요? 핵심은 조용.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핵심은 컷오프를 하느냐 컷오프도 경선을 통하지 하느냐 않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핵심이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하느냐 경선을 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공천관리위원장의 권위로 하면 되는데 이미 그 권위가 사라졌고 거기에 질서가 없었다는 게 그게 핵심인 거지. 컷오프를 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뭐 경선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공천관리위원장의 권위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플레이어가 돼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질서와 규율 안에서 원칙 안에서 이걸 진행을 했다라면 무엇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무의미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 대구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불타고 있는데 네. 그 안에 계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다 지도부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네, 어떤 네. 방식으로든 그 플레이어도 그렇고 그 뭐 집 주인 역할을 한 이제 뭐 공관위원장이나 그 컷오프된 후보님들이나 다 지금 불타는 집 안에 있으신데 맞아, 네. 어려워. 거기서 나만 맞습니다. 살겠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좀 그거는 전에 뭐- 김영희 부원장님 말씀 잠깐 짧게 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세웠냐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오늘 사퇴 기자회견에서 공천은 권력이 아니라 관리라는 원칙을 세우려 했다. 관리가 안 됐잖아, 뭘 지금 관리가. 관리한다고 지금. 관리가 안 됐잖아 지금. 질문을 그런 의무를 남기면서 떠나셨어요. 이제 전라도로 가셨지. 출마하러 간 거지.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열심히 또 도우러 갈 겁니다. 전 또. 여기가 무슨 이제 내가 일타 반상이라고 제가 컨셉을 줬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많이 말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진행만 했었는데 오늘 너무 진짜 재밌죠? 뭐 국민의힘이 불이 탄다는 둥 저도 재밌었어요. 위험한 발언 근데 너무 많이 한 재밌죠? 거. 네. 제 정도 속을 다 이런 것도 말씀을 만드시고. 해주시니까 사실 좀 위험한 발언들이 오늘 좀 많잖아요. 지도관에서 또 어떤 중립을 안 고민들을 지키시니까. 했는지 진짜 좀 위험한 발언들을 했는데 쉴 수가 없는 중립 분위기. 받는다 했는데 네. 중립이 없어. 아니, 사실 우리 당원들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기억 나버렸어. 정말 뾰족한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저는 되게 좀 시원했죠. 저 제가 말할 수 되게 없는 좋은 것들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 너무 오랫동안 재밌어. 생각했던 맞아. 거는 국민의힘은 옛날부터 공천을 잘 못한다. 김효은 대변인을 경기에 꽂는 게 웬 말이냐. 그래 이게 맞아. 경기도 오산에. 아니 인사가 만사인데 대구 인사를 서초 좀 달라. 어떻게 해줘. 대구 서초 달라. 어? 그러니까 인사가 이렇게 만사라고. 인사를 이용만 하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본인들이 좋은 자리는 다 나는 가고. 뭐 처음 뵀는데 김효은 대변인도 참 순진했다는 생각을 해요. 영입을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나 여기 아니면 안 나갑니다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순박한 마음으로 나갔던 게 가- 아니고 가고 눈물 흘리신 인재영입하면은 인재영입하면 되는 지역에 이렇게 탁 보란 듯이 주거든요. 아니 한동훈 근데 대표는 왜 그게 그랬던 거야? 국민의힘의 역사예요. 국민의힘의 제가 역사예요. 그분하고 청년 사이가 안 좋아. 해놓고 무슨 경기도에 이런 지금 거. 할 잠깐만 말 있어, 할 말 중요한 있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돼. 네.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저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당에 이력서를 써가지고 들어왔지 제안을 네. 받은 게 영입된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저는 사석에서 커피 한 잔 그게 마셔본 적 문제인 없는 거 사이.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예. 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교육 공약을 처음에 만들려고 들어왔던 거지 출마에 원래 근데 관심이 있진 저렇게 않았어서. 대단한 사람은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타 강사 하시면은 돈을 얼마나 버실 분인데 지금 눈물 젖은 빵을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딴 건 몰라도 네. 김효은 대변인은 그래도 맞아, 챙겨줘야 서초, 강남, 송파에 맞아. 그래도 국회의원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용서해 준다. 우리가 공관위원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예, 그럼 제가 험지 출마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국힘 예. 가시나요? 잠깐만요. 국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소문 나겠네. 일단 원서 5장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5장. 아유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는- 공사는 주호영 의원이 한 게 아니고 김효은 대변인이 맞아요. 하고 있는 것 아, 저 같아요. 개혁신당 예. 지켜야 돼요. 네, 개혁신당도 열심히 네. 열심히 저 개혁연구원 해치시면서. 지켜야 돼요. 저희 음. 지금 저희 아.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직무대행하면서 저희가 지켜야 끝날 되거든요. 건데 네. 이준석 대표랑 어떻게 장동혁 대표 얘기 잘 되고 아 맞아 밥 먹은 그래요? 이야기 우리 아, 못했어요. 뭐 그냥 오늘. 밥 잘 드셨다. 오늘 우리 이준석 대표 생일이다. 생일 죄송해요. 생일빵? 이건 다들 생일 축하 메시지 한마디씩 아, 하시고 예, 축하드려요. 네? 분위기는 어땠대요?
그냥 뭐 식사한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자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어제 당 방송 온유월이라는 방송에서 막 갑자기 속보가 나오고 말했었는데 선거연대 없다. 그냥 제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예, 그냥 국힘도 선거였는데 그렇게 없다 네, 없다 네. 없다 근데 없다 자꾸 있다.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고. 보니까 급한 쪽은 국민의힘 같아요 지금. 네, 그쵸? 저희는 급한 쪽은 사실 국민의힘이에요. 저희 일요일에 저희 출마자 학교 진행했거든요. 출마자 학교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 출마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 저희가 핸드북 만들어서 판매는 하지만 핸드북에 담지 않은 왜냐하면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핸드북 일단 첫 번째 3,000원에 파는데 너무 싸요. 너무 싸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은데 4,500원에 이거 다른 데는 맞어요. 판매 안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아. 근데 저희 뭐 이렇게 기본적인 철학 때문에 네, 핸드북은 다 이렇게 판매를 하지만 출마작교에서는 출마하실 분들을 위한 네. 진짜 내용을 부러워. 예. 그거를 그러고 지금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진짜 하고 잘하는 있어야 것 되는데 집이 불에 타고 있어요. 저희요. 네. 저희 뭐 인강으로 좀 많이 아 올려놨습니다. 맞아. 컨텐츠. 인간으로. PATT? PPA. PPAT? 네, 죄송해요. PPAT 거기 강사시대요? 맞아요. 거기서 강의를 네, 하시대요? 네. 네. 아니 강의 딕션이 듣는 게 아니고 좋고, 김효은 대변인 워낙 아는 좋은데 좀 것도 달라고요. 뭐야 우리 당 좋은데 달라고. 불태워놓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날 공천권자면 이렇게 띄워주는 훈훈하게 분위기 뭐야? 온통 불타도 혼자든 살아남아라. 그러니까 있는 인재 잘 쓰자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